우리 장모님한테 받은 김치야. 교양은 없어도 손맛 하나는 끝내줘. 예비사위는 몰랐습니다. 그저 반찬가게 장사로만 알았던 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장모 조말자의 정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의 끝자락, 동대문 근처 좁은 골목. 그 안쪽에 자리한 조말자 여사의 반찬 가게는 언제나 김치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선 시장 여왕이라 불렸지만 사실 그 손에는 늘 손톱 및 검댕과 두툼한 플라스틱 장갑이 익숙했습니다. 말자는 그날도 오징어를 다듬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막내딸 미정이 당당히 들어섰죠. 엄마, 나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 순간 가게 안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 남자. 말끔한 정장, 반듯한 셔츠, 검은 테 안경까지. 누가 봐도 좋은 집 아들 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미정이 제가 평생 지킬 사람입니다. 말자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너머로 미세하게 떨리는 주름살은 수십 년 장사를 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꿰뚫어 본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먼 걸음 했네요. 근데 당신 손은 왜 안 내밀어요? 지우는 당황하듯 손을 내밀었고 말자는 일부러 물기와 생선 비린내가 남은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찰나의 눈빛 말자는 놓치지 않았죠. 며칠 뒤 미정은 말자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엄마, 지훈이 오빠 회사 다녀. 대기업이야. 장모 될 사람도 너무 챙기고 막 반찬도 먹어보겠다고 해. 하지만 말자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죠. 시장 안 다른 가게에서 들은 말. 야야, 오늘도 그 남자 왔더라. 말자네 가게서 김치 들고 그냥 가더만. 응? 돈은 안 내고 그냥 농담처럼 가져가던데 또 와도 줄 수 있냐고. 거기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들었어. 우리 장모님은 교양은 없지만 정은 많아요. 이러더라.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어째서 지훈의 미소가 가식처럼 느껴졌는지 그의 칭찬이 왜 가시처럼 박혔는지 알 것 같았죠. 그날 밤 말자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강지훈. 말이 많고 손벌은 나쁨. 사람 판단 못해. 미정이 눈물은 내가 대신 막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장사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어떤 일도 견뎌온 전쟁을 준비하는 어미의 눈빛이었죠. 말자는 상견례 날짜를 일부러 가게 납품일과 겹치게 정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실 텐데 날짜를 바꾸는 게. 지훈의 걱정 섞인 말에도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입이 간질거려서. 그 말에 지훈은 억지로 웃었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상견례 당일 호텔 로비에 먼저 도착한 말자는 일부러 낡은 옷을 걸치고 왔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에 해진 가디건, 발에는 시장에서 쓰는 고무신 대신 다른 단화를 신었죠. 어머니, 옷 좀 바꾸시지 그랬어요. 미정이 귓속말로 말하자 말자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제일 좋은 옷이야. 내 딸은 내 옷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지훈의 부모가 내려왔습니다. 지훈 아버지는 정장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어머니는 진주 귀걸이와 샤넬 핸드백을 들고 등장했죠. 그들은 말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여기 말자 씨? 네, 반갑습니다. 조말자예요. 미정이 엄마고요. 말자가 고개를 숙이자 지훈의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시장하신다면서요? 예, 반찬 가게 합니다. 김치, 장아찌, 갈치조림도 잘 팔리고요. 말자는 일부러 뽀얀 손 대신 굳은 살 박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우는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은 장사도 수준이 다르다면서요. 맞죠? 하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겉보기는 초라하지만 속은 괜찮겠지라는 뜻이었죠. 지훈의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찬 가게라 그럼 따님이 회장님 딸인 줄 알고 있었던 건 착각이겠군.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고 말자는 조용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올리며 대답했죠. 회장님 딸은 아닙니다. 근데 회장님이 우리 집 냉장고에 김치 넣어두고 우리 된장으로 찌개 끓여 드시는 건 맞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지훈과 그 부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사돈될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자가 입을 열자마자 호텔 VIP룸 뒷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등장한 한 사람, 말끔한 정장을 입고 수많은 비서들이 따르는 한 남자. 어머니, 지금 들어가야죠? 대표님들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는 미정의 큰오빠, 국내 3대 식품 유통회사 대표였고, 그날은 상견례가 끝난 후 바로 업체 프랜차이즈 계약 조정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지훈과 그의 가족은 얼이 빠졌습니다. 지훈 어머니는 더듬더듬 묻습니다. 아, 아드님이 대표님이세요? 말자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미정이 큰오빠예요. 그리고요. 그 회사 김치 납품하는 곳, 제가 대표인 조말자 식품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견례는 그 순간 끝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미정은 며칠을 말자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너무 싸늘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지훈의 얼굴이 식사 내내 경직돼 있었고 지훈 부모는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날 왜 그러셨어? 말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네가 보고 싶은 걸 못 봐서 그랬다. 뭘 말이야? 그 사람 눈빛. 어른을 대할 때, 없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리고 너 없을 때 말하는 방식. 미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양가 격식 안 맞춰도 돼.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라고 전해드려. 상견례 장소도 너무 비쌌다. 나중에 혼수는 우리 쪽에서 더 많이 하게 해줘. 겉으론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내 엄마는 빠져라는 무언의 선 그음이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을 지나던 길, 말자의 가게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고 가게 앞에서 김치를 하나 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받은 김치야. 교양은 없어도 손맛 하나는 끝내줘.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몸을 돌렸지만 그때 가게 안에서 말자가 조용히 걸어 나와 지훈의 등 뒤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김치는 다음부턴 돈 내고 사요. 그 입에 넣이기엔 그 손이 너무 가볍네. 지훈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미정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 자리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자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지?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데는 가끔 눈보다 마음이 더 오래 걸린다. 그날 밤 미정은 결혼을 파기했습니다.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미정을 붙잡았지만 말자는 미정의 뒤에 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가 무시한 사람들한테 네 인생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 지훈은 웃었습니다. 저한테 복수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자는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미 했지. 네가 가졌던 거 지금 다 잃고 있잖아. 결혼이 파기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지훈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지훈 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걸어왔죠.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에요? 우린 사람들한테 이미 청첩장 돌렸다고요. 말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니 법적 책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창피한 건 저희가 아니라 아드님이죠. 전화를 끄는 말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가게에선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말자 대표님, 이번엔 미국 쪽으로도 수출 이야기 들어와 있습니다. 본사에서 신메뉴 테스트 샘플 내라고 하십니다. 지훈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반찬가게 장사로만 알았던 말자가 실은 전국 380개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창립주이자 조말자 식품주의 대표라는 걸요.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어설픈 보복심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모가 반찬가게 대표인 줄 모르고 결혼할 뻔했다는 글을 올렸고 심지어 말자의 사업장을 비하하는 댓글을 알바 써서 달기 시작했죠. 며칠 뒤 말자의 법무팀에서 한 통의 내용 증명이 지훈에게 도착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당신의 SNS 활동과 댓글, IP 추적 기록 확보 완료.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장모는 그냥 순박한 할머니일 줄만 알았으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자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장 골목 말자의 본점 앞. 어머님, 그때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 일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문을 닫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실수가 내 딸 인생을 흔들었고 내 이름값도 더럽혔어요. 없던 일로 할 만큼 난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냥 장모님이 저를 가난하게 보셔서 그래서 그런 줄. 그게 네 진짜 마음이야. 돈 없고 가진 거 없으면 우습게 보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거다. 가진 사람은 그걸 안 보여줘도 돼. 네가 못 알아본 거지. 내가 숨긴 게 아니야. 지훈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가며 중얼거렸죠. 두 얼굴은 나였구나. 그 순간 말자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네.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은 건 다행이야. 비가 내렸다. 지우는 종로의 어느 허름한 고시원 창문에 걸린 물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외제차는 이미 처분한 지 오래, 회사도 이미지 타격과 내부 제보로 퇴사 조치되었다. 그는 더 이상 미정의 남자도 대기업 직원도 아니었다. 단 하나 그의 옆에 남은 건 자신이 무시했던 이름 조말자로부터 날아온 고소장과 소송 서류들 뿐이었다. 지우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반찬가게 창업주 조말자,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 거기엔 낡은 가게 앞에 선 말자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낡지 않았다. 수천 명의 노인을 채용하며 지역 특산물과 전통 반찬을 세계로 수출하는 전통의 브랜드 조말자의 중심엔 그 여자가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번호를 눌렀다. 조말자 여사님이십니까? 저 지훈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자는 짧게 대답했다. 어디로 오세요? 가게 말고요. 본사로요. 며칠 후 지우는 구로 디지털 단지 한복판 유리벽으로 지어진 7층짜리 건물 앞에 섰다. 건물 외벽엔 커다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조말자 식품 주식회사 본사.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올라가니 회의실 한가운데 말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 자락 위에 사무용 명찰을 달고 있었다. 왔어요? 어쩐 일이에요? 지우는 똑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몰랐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소취하서예요. 사과는 들었고 그걸로 충분해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해도 네 인생은 네가 바로 잡아야죠. 그 대신 하나 묻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네가 내 딸 사랑한다고 했던 말. 그건 진심이었어요?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말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딸이지만 배우는 사람은 당신이네요. 봄비가 그친 아침, 미정은 엄마가 일러준 대로 구로 본사 7층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 딸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죠. 그녀가 알던 엄마는 늘 시장 한쪽 골목에 앉아 묵은 김치에 고춧가루를 비비고 있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 앞에 선 건 단단한 목소리로 회의를 이끄는 대표이사 조말자 여사였습니다. 엄마 여긴 이게 다 뭐야? 이게 나야. 그동안 말 안 한 건 말 안 하고도 괜찮은 날이 오길 바랐던 거야. 미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왜 이제야 알려줬어? 나 엄마가 무시당하는 거 아무 말도 못하고. 말자는 조용히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무시당하지 않았어. 다만 그 사람들이 날 몰랐던 것뿐이야. 진짜 무시당한 사람은
미정이 네 마음이더라. 미정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말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훈이 오빠한테 차인 줄만 알았어. 근데 엄마가 날 지킨 거였구나.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사랑을 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그 사랑이 널 작게 만들진 말아야지. 그날 저녁 말자는 미정을 데리고 공장 생산 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줄로 늘어선 반찬통들, 옛날 방식 그대로 담근 장아찌 항아리, 그리고 실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채용된 어르신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어릴 때 너희 입에 밥 들어가게 하려고 시작했던 게 이젠 다른 누군가 밥 먹여주는 일이 됐지. 미정은 조용히 말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함께 할래. 엄마 손 놓고 살았던 시간만큼 다시 옆에서 잡고 걸어가고 싶어. 말자는 대답 대신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장통 때 묻은 굳은 살 대신 딸의 온기를 닮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조말자 여사의 반찬 본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선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바로 지훈이었다. 단정하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초라한 점퍼 차림에 고개를 숙인 그는 여전히 미정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가 골목 어귀에 서 있을 때 마침 미정이 반찬 박스를 들고 가게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다. 미정아, 나 할 말 있어. 미정은 담담하게 바라봤다. 여기 시장이야. 우리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그 자리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너도 어머님도. 그땐 내가 얼마나 나 자신만 봤는지 몰랐어. 미정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는 말했다. 왜 왔어? 지우는 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이거 어머님이 내게 말했던 네 인생 네가 바로잡아라 그 말 듣고 매일 일기를 썼어.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그가 내민 노트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날들, 그 안에는 지훈이라는 남자의 후회와 반성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미정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그가 쓴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지키는 걸로 증명된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네가 정해. 내가 아니라. 그 순간 조말자가 가게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지훈 씨. 지훈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예, 어머님. 아직 어머님 아닙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이 그 노트 읽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 나도 존중할 거예요. 말자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난 늘 이렇게 답했어요. 결국 그 사람이 힘들 때, 내 이름으로 살아준 시간만큼이 사랑이다. 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는 그녀의 손길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초여름 아침, 조말자 여사는 반찬 본점 뒷마당에 작은 나무 의자를 꺼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 자리에 피는 작약이 올해는 유난히 붉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미정이 서 있었고 손엔 어제 다 읽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건넸던 그 노트. 엄마. 말자가 고개를 돌리자 미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딸의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네 마음이라면 그 선택에 엄마는 힘 실어줄게. 그날 오후 말자는 본사 대강당에서 창업 2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상에 선 말자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김치 한 포기였어요. 그걸로 우리 아이들 밥 먹이고 살자 했죠. 근데 어느새 이 김치가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됐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고 미정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자리에 지훈도 있었습니다. 가장 뒤 한 구석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는 미정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말자는 미정과 함께 구로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이제야 조금 알겠어. 엄마가 왜 침묵하셨는지, 왜 말 안 하고 지켜만 보셨는지. 말자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했던 가장 큰 선택은 네가 네 인생을 직접 선택하게 둔 거였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어른이 되어 볼래. 어른이란 말보단 이름으로 남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날 저녁 미정은 조용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보자. 하지만 이번엔 엄마처럼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 지훈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 순간 조말자 여사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장갑을 끼고 여전히 김치 국물을 손목에 묻힌 채 그녀의 인생은 자식의 성공도 회사 간판도 아닌 사람을 남긴 이름 하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런 인생 이야기가 더 많아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